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91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전 시간에는 이제 올림푸스 필름 카메라 탑5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펜탁스에서 생산되었던 필름 카메라 추천 탑5. 송보하고 정상호님은 어떤 카메라를 추천할까? 펜탁스도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1919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고 사진의 역사에서 카메라 쪽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회사이기도 해요. 그 멀티 코팅, SMC 코팅 있죠? 슈퍼 멀티 코팅의 약자인데 그 코팅이 되면서 멀티 코팅의 이제 개척자였기도 했고, 그 다음에 퀵 리턴 미러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SP 쪽에서 M42, 당시에는 이제 프락티카하고 이제 그런 쪽에서 쓰던 M42를 했고, 스크류 마운트 쪽으로 쓰게 됐다가 나중에 이제 K 마운트 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펜탁스가 고급 카메라보다는 대중적으로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카메라고, 그쪽에 이제 맞춰져서 나왔고, 렌즈들도 성능이 꽤나 좋았어요. 꽤나 좋고, 또 하나 이제 펜탁스 회사의 전체적인 특성들은 뭐였냐면 이런 것들이죠. 밝은 렌즈를 지향하기보다는 사용하기 편하고 좀 더 저렴한 렌즈. 다른 회사에서 2짜리를 만들 때 2.8짜리를 만들면서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굉장히 그런 배려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기업에서 배려라는 게 있을까만은. 타겟층이 좀 다른 것 그런 같아요. 식으로 좀 갔던 카메라고, 또 카메라를 종류도 많았고, 생산량도 굉장히 히트쳤던 카메라들도 많았고, 또 여전히 뛰어난 성능으로 현재까지도 살아남은 카메라들도 많았고. 요즘에 펜탁스 17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요즘도 많이 언급이 되는 브랜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펜탁스가 막 그렇게 하다가 끝에 이제 자꾸 두 번에 걸친 인수가 되잖아요. 호야가 인수를 했었고, 다시 그거를 호야에서 그 리코인가요? 리코가 또 인수를 했죠. 그래갖고 지금은 아마 그쪽에서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카메라의 개발사에서 펜탁스를 빼놓고는 얘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개척자 정신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회사예요. 저는 사실은 펜탁스 카메라 또한 굉장히 좋아했던 카메라인데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와서 힘 못 썼던 것들.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뭐, 코닥은 안 그랬나요? 코닥도 자기네들이 디지털 카메라 특허 거의 갖고 있고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결국은 사장됐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펜탁스도 굉장히, 뭐랄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회사? 어쨌거나, 일본의 5대 메이저 카메라 중에 하나였으니까 5대를 추천하면서 오히려 펜탁스는 이것도 추천하고 이것도 추천해줘야 되는데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추천해줄 게 더 많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제 가성비,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고장률 유지 가능하느냐라고 봤을 때 또 대중적인 거, 그런 것들을 선별했을 때 5개 조금 힘들게 골랐습니다, 사실은. 자, 첫 번째 카메라부터 보시죠. LX. 이 LX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선택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LX가 미러가 올라붙어갖고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리고 수리가 되는데 재발할 확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LX를 살 때는 일단은 뭐 그런 기능들이 이상 없는 것들을 구입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굉장히 뛰어난 거고요. 이 LX는 1980년도에 니콘의 F3, 캐논의 뉴에폰과 같이 3대 장이었어요. 사실은 일본 내에서. 근데 다만 이제 니콘 F3가 가장 판매율이 많았고, 그 다음 캐논 LX였는데, 방적 기능이라는 말을 얘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LX가. 그 다음에 LX가 필름명 측광을 해요. 올림푸스 OM2처럼 필름명 측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노출 정확도. 그 다음에 얘가 UFO 지금 하이브리드 셔터를 채우는 카메라예요. 굉장히 고급 카메라예요, 얘가. 조리개 우선이 되는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없을 때 75분의 1초에서 2000분의 1초 B 셔터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기계식으로. 그게 하이브리드 셔터거든요. 그 다음에 UFO1도 고속 셔터 쪽을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어요. 니콘에서는 FM3A가 그렇잖아요. 그게 또 하이브리드 셔터거든요. 그 다음에 얘 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무단계 셔터를 써요. 요즘에 이제 무단계 셔터인 카메라들이 꽤 있는데,
조리개 우선으로 쓸 때 20초에서 2000분의 1초까지 뭐 125분의 1초 그다음에 보통 250분의 1초잖아요. 그 중간 셔터들을 그냥 무단계로 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름면 측광이랑 같이 노출 측광을 정밀하게 해도 무단계 측광이 안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기능을 해갖고 얘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났던 사실은 카메라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대의 최초의 방진방적 기능을 한 거고 어쨌거나 얘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가볍고 작은 전문가용 카메라. F3나 뉴에폰보다 조금씩 작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카메라인데 그 나중에 이제 그런 고장률 그런 것들이 좀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너무나 뛰어나고 멀쩡한 개체가 있다 그러면은 너무나 좋은 카메라예요. 그리고 펜탁스 렌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시장에. 네, 그리고 가격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LX 추천합니다. 저희 선생님 예전에 하셨던 방송 보고 단독 방송했었죠. 예, 구매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카메라거든요. 얘도 그쪽 펜탁스 렌즈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구매하기 좀 망설였다 보니까 구매를 안 하게 됐는데 멋진 카메라예요. 얘도 시스템도 방대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F3나 뉴에폰 지금 펜타프리즘이 떨어지거든요. 80년대를 대표했던 카메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MX. 이거 추천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이 M 시리즈 카메라들이 왜 개발됐냐면 72년도에 올림푸스에서 OM1의 작은 카메라들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펜탁스에서 보고 그런 거예요. 이런 카메라를 만들어? 니콘 캐논은 그냥 자기들끼리 갔는데 펜탁스에서는 그 당시에 뭐 K도 있었고 뭐도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카메라들이 K 마운트가 이제 시작될 텐데 M 시리즈로 만든 기계식 카메라가 MX예요. 그래갖고 올림푸스를 거의 베꼈다고 보면 돼요. 이 카메라는 크기 면에서는.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갖고 올림푸스 OM1 있죠. 그거보다 1mm씩 작아요. 얘가 좀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콤팩트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카메라예요. 이 MX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MX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대학 가기 전까지 이제 썼던 카메라인데 굉장히 잘 썼어요. 그리고 기계식이잖아요, 100%. 예. 그렇기 때문에 했고 얘는 1976년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이제 72년도에 먼저 OM1이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자극받아갖고 작게 만든 거고요. 스펙을 보면 별거 없습니다. 비셔터하고 1초에서 1000분의 1초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심도 미리 보기 버튼 하나가 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노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장률도 적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뭐 노출계 정확하고 망가질 거 없다 보니까 굉장히 쓰기 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작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쓰기에도 괜찮은 카메라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이거 추천. 여전히 아마 샵이나 카메라 시장 쪽에 나가보면 깨끗한 바디들 여전히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블랙하고 실버는 어떤 게 좋냐. 그냥 취향의 것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이냐 실버냐 고르기보다는 어느 게 더 깨끗할까? 그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자, 세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카메라는 에미 슈퍼. 쟤네들은 왜 K 시리즈 추천 안 하지? 그러긴 한데, 그거는 얘보다 좀 커요. 커고 뭐 슈퍼에 이런 또 좋은 카메라들도 있는데 여전히 고장률이나 이런 거에서는 에미 슈퍼가 전자식이지만 여전히 이것도 이제 스터디셀러 쪽에 속하는 거죠. 베스트셀러 그러면 꾸준히 팔리는 거. 캐논에서 뭐 A21이라든가 A-1이라든가 이런 스터디셀러들, 니콘에서 뭐 FM297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MX가 76년에 나오고 에미 슈퍼가 3년 후인 79년에 발매를 해요. 그 전에 이제 뭐가 있냐면 M2가 있죠. M2도 조리개 우선을 지원하는 방식이긴 한데 걔는 이제 1000분의 1초까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9년도에 에미 슈퍼를 만들면서 4초에서 2000분의 1초까지 뭐 어쨌거나 뭐 1000분의 1초에서 한 스텝 더 빠른 셔터 스피드가 적용이 되긴 했는데 그게 뭐 사진 찍을 때 얼마만큼 큰 영향이 있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 정도의 의미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매뉴얼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근데 얘는 이제 점전 시간에 ZF 우리 보일 때 직관성이 좋은 카메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직관성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측 사진을 보면 셔터 스피드라든가 이런 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디지털 카메라에 익숙하신 분들이
사용하면 더 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ME 슈퍼도 금액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M2나 ME 슈퍼 또는 MX에는 M 렌즈들이라고 펜탁스 M이라고 적힌 렌즈가 원래 오리지널 꽂히는 렌즈예요. 그 다음에 이제 A 렌즈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후에 나온 렌즈인데 어느 게 꽂혀 있어도 상관없지만 M 렌즈들이 꽂혀 있는 게 좀 더 작고 아담하고 이뻐요. 살 때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호 씨 M이 하나 갖고 있죠? 예, M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하고 얘하고는 뭐 셔터 스피드 한 스톱 차이인데 써보니까 괜찮아요? 저 너무 편하던데요. 그렇죠. 예. 노출 정확하죠. 예, 노출도 정확하고 기계식이라서 좋긴 한데 이제 모든 걸 다 조절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조리개랑 맞아요. 셔터 스피드.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이제 셔터 스피드만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게 이제 M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찍고 뭐 한 롤 진짜 금방 찍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펜탁스에서 M2나 ME 슈퍼는 어떤 거냐면 그냥 필름 넣고 조리개 우선으로 편하게 툭툭툭툭 찍어 나갈 때 편하고 고장률도 그렇게 많지 않고 고장나도 수리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카메라. MX ME 슈퍼는 좋은 쪽으로 수동이냐 자동이냐 그건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드릴 게 SP. 얘는 이제 펜탁스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카메라이기도 해요. 1964년부터 1976년도까지 생산을 해요, 이 카메라가. 근데 중간중간에 종류가 많아요.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스포트매틱의 약자거든요, SP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최초의 TTL 측광이 적용된 카메라예요. TTL 측광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잰다는 거잖아요. 예. 그전에는 이제 뭐 외부에 있거나 다르게 쟀었는데 얘는 렌즈를 통해서는 최초의 TTL 측광이 적용된 거고, 그 다음에 마운트가 나중에 이제 K 마운트로 돼갖고 바이오넷 마운트 원터치로 꽂는 게 됐지만 이때는 자이스하고 프락티카에서 M42 렌즈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42mm 직경을 갖는. 42. 예, 당시에 라이카는 이제 M39죠. 39mm 직경을 갖는 렌즈였고, 그래서 그 마운트를 써갖고 얘를 왜 추천하냐 하면 일단은 개체가 깨끗한 거를 산다 그러면 그 수많고 싼, 저렴하잖아요, 또. M42 렌즈를 거의 다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거고, 그 다음에 타쿠마야, 예전에 이 당시에는 이제 타쿠마 렌즈였거든요. 저게 이제 71년도인가 71년도에 멀티 코팅까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고요. 가끔 가다가 저 스포티매틱 모델 뒤쪽에 하니웰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 이 펜탁스 SP를 미국에서 수입했던 업체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아사히 펜탁스가 아닌 하니웰 펜탁스로 표기가 된 거는 이게 미국으로 수출됐던 모델이 우리나라나 다시 중고로 들어와서 판매가 된다니까 똑같은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모델이 가지치기라는데 SP, 그 다음에 SP2, 72년도에 ES, 74년도에 ES2, 또 중간에 스포트 SP-F 1973년, 그 다음에 이제 SP 다음에 71년도에 또 일렉트로닉 스포트매틱이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사항은 M42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M42 렌즈를 쓰기 위해서 프락티카라든가 뭐 자이스라든가 당시에 이제 썼던 또 다른 카메라 회사들 42에 맞는 카메라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이제 고장률이라든가 개체가 깨끗한 것들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SP 쪽은 잘 찾아보시면 깨끗한 개체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렴한 금액에 사갖고 M42 렌즈들을 쓰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저 M42 렌즈들 디지털에도 많이 쓰시잖아요. 디지털에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도 용도로 쓰고, 어쨌거나 M42 렌즈를 갖고 있는데 나 필름 카메라도 하나 써보고 싶어. 그러면 펜탁스 SP 쪽 한번 찾아보시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고 렌즈들 성능도 펜탁스 타쿠마 렌즈 쪽 꽤나 뛰어나고, 이게 타쿠마가 당시에 펜탁스에서 만들던 렌즈의 명칭이에요. 니콘의 니코르그처럼 그런 명칭이고 나중에 이제 펜탁스 렌즈 이렇게 다시 바뀌게 되죠. 추천.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릴 카메라는 펜탁스 67. 얘는 35mm 카메라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35mm 소형 카메라를 그대로 뻥튀기 했던 67 카메라. 몇 주 전에 저한테 댓글이 달렸어요. 중형 카메라 추천을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예, 그걸 보고 자기가 어떤 분이 핫셀브라더하고 펜탁스 67하고 둘 중에 하나를 사고 싶은데 그분은 자기는 그러니까 쓴 거 그대로 읽어드리면 자기는 미러 쇼크가 굉장히 크고 큰 거 소리 나는 건데 핫셀하고 펜탁스 67 중에 어느 게 요란하냐.
그래서 제가 펜탁스 67 요란하다라고 보내드렸거든요. 얘는 어쨌거나 소형 카메라를 67로 그대로 뻥튀기 한 거기 때문에 미러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러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소리도 크고, 그 다음에 그 떨림도 조금은 크겠죠. 하지만 얘도 셔터 스피드를 좀 고속으로 쓴다면은, 굉장히 얘도 뛰어난 카메라이긴 한데, 펜탁스 67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진 통창에서 제가 이거 단독 방송으로 해드린 적도 있고, 또 이거에 쓸만한 렌즈들 해드린 적도 있고, 펜탁스 67 제가 모델이 크게 세네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은 앞에 보면 펜탁스하고 좌측에 67 붙어 있잖아요. 얘는 3세대 모델이에요. 첫 번째 모델은 뭐냐 하면은 69년도에 생산된 아사히 써 있어요. 저 펜탁 프리즘에 아사히 펜탁스 6 곱하기 7. 그게 1969년도에 생산된 1세대고요. 그 다음에 2세대가 아사히 펜탁스 6 곱하기 7인데 미러 업이 되는 게 있어요. 똑같은 모양인데 걔가 2세대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펜탁스하고 67이 붙어 있잖아요. 제가 1990년도에 생산된 3세대 모델. 이게 가장 후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식이 적용된 펜탁스 67-2. 이거는 1999년도에 4세대로 나오는데, 펜탁스 67-2를 추천해 주기에는 금액이 너무 비싸요. 450만 원 기준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카메라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펜탁스 67을 좋아한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펜탁스 67 3세대, 저 정도가 되면은 100만 원 좀 넘으면 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렌즈들은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기 또 성능이 그럼 나쁘냐? 성능 나쁘지 않습니다. 펜탁스 67 성능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도 펜탁스 67을 쓸 때 크기가 크다 그런 위화감은 있을 수 있지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카메라라는 느낌은 없을 거예요. 중형을 쓰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35mm. 또 다른 모양들로 접근하고 웨스트 레벨 쪽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근데 얘는 35mm 카메라를 그대로 뻥튀기 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무지하게 편해요. 다만 크고 무거운 게 단점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구력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펜탁스 67을 소형 카메라가 갑자기 추천하는데 왜 저 큰 카메라를 집어넣는 거야? 라고 얘기해보면 그만큼 뛰어난 카메라고, 무엇보다 렌즈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은 거죠. 시스템도 방대하고, 그리고 오래도록 생산됐기 때문에 구형 타쿠마 렌즈부터 펜탁스 신형 렌즈까지 다 호환이 되고, 그런 면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호님 펜탁스 중에 뭐 갖고 있나요, 지금? 저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MX랑 MX. ME 가지고 있는데, MX는 그 아까 LX에서 말씀해주신 미러 그거 붙는 그쵸. 거, 그것 때문에 그거. 굳이 수리까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얼마 안 그냥 하니까. 두고, ME. 그냥 ME만 사용하고 있고, 67 펜탁스 67 같은 경우도 조금 중형에 좀 더 관심이 제가 갖게 되면은 좀 사고 싶은 카메라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렇군요. 조금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필름 카메라 좋아하시면은 여전히 니콘, 캐논 쪽이 많이 선택을 하게 되실 텐데요. 괜찮으시다면은 펜탁스 쪽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기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점심시간에 해드렸던 올림푸스, 이런 쪽들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카메라고 특성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펜탁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액세서리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올림푸스는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든데 펜탁스 같은 경우는 워낙 대중적으로 많이 썼던 카메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펜탁스 하면은 이제 노출계, 스포트 노출계 DG 메타라고 그러나, 그 노출계도 굉장히 뛰어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놀타도 해야 될까요? 미놀타도 미놀타 방송도 해야 될까요? 할 기종들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미놀타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탑 5까지 못 갈 것 같고 탑 3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어쨌거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계속 댓글들 달리니까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니콘 매뉴얼 카메라 탑 5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필름 카메라들을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들 간혹 해드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사진 생활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탁스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굉장히 괜찮은 카메라 메이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